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뜨거운 논란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채널 아싸TV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나온 우리의 외교 천재 아베 총리는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 천재 아베 총리답게 러시아와 무려 75년째 평화조약조차 맺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베 총리 외교 업적 좀 늘려보자고 겸사겸사 쿠릴 열도도 돌려달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우리 아베 총리는 일본 최고의 외교 천재답게 군사 대국을 적으로 돌리는 정말 대단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한국을 삼았습니다. 우리 아베 총리가 엑스맨답게 일본 총리로서 외교 천재 기질을 발휘한 모양입니다. 아싸TV와 함께 알아보시죠.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동 국가들과 미국조차도 러시아 앞에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국가인데요. 러시아의 도로는 러시아의 최대 골칫거리로 뽑힐 만큼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 많은 서양 국가들에게 여러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때문에 러시아는 가망이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으로 러시아 제재는 조기 해제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천연자연이 매장된 북극에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국제 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북극에 관심이 많은 국가입니다. 북극 개발 가능성부터 시작해 러시아는 현재도 매우 발전 가능성을 남겨둔 강대국으로 빛을 아직까지는 발하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러시아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엄청난 궁합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엄청난 기술을 기반으로 수입한 석유를 정유해서 되팔고 있는 엄연한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와의 손유관 연결을 통해 세계 1위 산유국 러시아의 값싼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정제에 대판다면 기존보다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한 러시아의 부족한 인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축업이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동서로 길게 늘어진 러시아는 땅이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도로가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만 내버려둘 수만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도로 산업에 대한민국 건축업이 뛰어들게 되어서 제2의 건축업 호황을 통해 우리나라로는 부족한 건축업계의 수요를 대량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러 관계 메리트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응용과학에서는 세계 1위를 자부해도 틀린 말은 없을 지경인데요. 만약 기초과학 대국 러시아와 응용과학 세계 1위인 우리 대한민국이 결합한다면 세계를 놀라게 할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에 대해 러시아가 불화수소는 제공하면 물론 기초과학의 응용과학으로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강국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도 엄청난 장점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변함이 없을 것인데요. 이 같은 사실에 치를 떨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나라와 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아베 총리가 그 주인공이죠.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 일본은 75년째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평화협정에서 쿠릴 열도를 일본 것이라고 명시해서 쿠릴 열도 섬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칭 외교 천재 아베 총리만이 주장 가능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아베 총리님, 쿠릴 열도 원주민들인 아이누인들을 일본의 자랑스러운 야마토인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일본인이라고 합류하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직도 일본에서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에게 차별을 일삼고 있던데 우리 일본은 차별이 없는 나라의 문이다. 일본은 소수 민족의 지정 따위는 필요가 없으문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서 저 같아도 편입을 거부하겠으문이다. 일본인은 이렇게 쿠릴 열도의 원주민 아이누인에게 차별을 일삼으면서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입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베 총리는 지금 러시아가 한국 자리로 잡은 경제협력 관계도 일본 자리라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업이 침체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로를 정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자리를 뺏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정도면 아베 총리의 망상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는 쿠릴 열도 경제 개발만 함께 하재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연결돼서 송유관 연결도 가능하고 세계 1위 건설업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리 정직함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건설 과정에서도 한일 양측은 서로 한 개씩의 타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의 타워 기울었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만든 타워가 기울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죠. 현재도 일본어 위키에는 출처도 일본 측 타워가 기울었다는 뉴스를 링크해두고 한국 측이 기울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라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한 경험이 있는데 세상 어느 나라가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아베 총리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과는 친밀감이 없나 보네요.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보여줬었는데 아베 총리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외교 천재 아베 씨의 선물을 거부한 이유는 우리 외교 천재 아베 씨가 너무 외교를 잘해서 무서워서 그런 걸 거입니다. 러시아는 현 사태로 인해 연기된 75주년 대독 승전일을 대일 승전일 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원래 75주년 대독 승전일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우리 아베 총리는 어째서인지 대일 승전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러시아 또한 75주년 승전일인 만큼 뜻깊은 의미를 두고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로 연기된 만큼 대일 승전일에 그 규모가 쏠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간부는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현 사태 관련해서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소련 관계자만 부를 것이다 라고 정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의 바람과 달리 시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초대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상 최대 규모 디자인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차라리 저기 가시지 그랬어요. 일본이 세계랑 전쟁 벌여서 진 거는 맞는데 어차피 진 거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자국의 지지율 걱정돼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 지지율 때문에 바라시던 평화 조약도 없는 거죠. 세계 군사대국 이 러시아와 적을 치고 평화 조약이 없어서 자국민이 위험해도 자기 지지율이 우선인 우리 아베 총리 역시 외교 천재다우십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외교 전법을 펼치시는 그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아베 총리. 이렇게 아베 총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세계 위상이 넓어지고 미래가 넓어질수록 일본은 패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베 총리 수준의 대단한 외교 천재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우리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을 강력히 응원하면서 아사TV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